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스사이언스TV 장혜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공부는 잘 하시고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가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잘 못 알아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학생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가끔 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더 설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공감해보고자 선생님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양한 공부가 있겠지만 먼저 새로운 언어를 한번 배워보기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어예요. 중국어를 이렇게 배워야겠다고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선생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언어를 많이 배우는 건데 자, 선생님 지금 한국어 그리고 영어는 오랫동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좀 살다 와서 영어는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본어 그리고 또 탄자니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한 2년간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어인 스와힐리어라고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을 텐데 흔히 아는 라이온킹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있죠. 하쿠나 마타타라든지 아니면 사자를 심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초원에 차를 타고 이제 거느는 그 여행을 우리는 사파리라고 하죠. 그 사파리라고 하는 단어도 스와힐리어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고 싶은 언어가 바로 중국어인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선생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5개 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 국어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현지에 가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생활적인 서바이벌 가능한 언어 그냥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할 정도의 언어가 되면 나는 1개국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수준의 언어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곳에서 살아남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정도 깊은 토론 정도는 힘들지만 생활할 때 시장 가서 물건 사고 내가 필요한 것 정도는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언어 수준 정도면 1개 국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공부하는 중국어도 처음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들도 몇 개 후보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프랑스어는 아직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쌤이 이제 혀가 짧아서 이 혀를 굴리는 소리가 잘 안 돼요. 까라라라 이런 소리가 안 돼. 그래서 스페인어는 진작에 포기했고 중국에는 한 번도 간 적은 없지만 중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어를 알게 되면 우리 지구 인구의 5분의 1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국 인구가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한 2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어만 알아도 외국에 여행을 하다가 중국인이 나보고 중국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중국인 아닙니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도는 서바이벌 중국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미국에 있을 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같은 중국인인 줄 알고 막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중국어를 잘 모르고 그냥 그때 알고 있던 중국어 단어 하나로 이제 이렇게 좀 거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알았던 단어가 메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없어요라는 뜻이었어요. 없어요는데 말을 거는데 메이오 없다면서 계속 이렇게 몰아치니까 너 중국어 할 줄 아니? 그러면서 중국어로 계속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차근히 설명하고 중국인이 아니다부터 해서 나를 왜 찾느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중국어를 배워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나가면 중국이 지금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대꾸를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중국인들과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정도까지는 얘기해야 되고 혹시 내가 나중에 중국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제 음식을 제대로 이제 시켜 먹을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우리나라랑 아니 뭐 일본어랑 같이 한자권 언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자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뭐 배우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뭐 읽는 것 정도는. 하지만 이제 성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이제 이 외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알면서 이런 관점들이 새롭게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일본어를 잘 하시니까 일본어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제 딱 그 언어를 배우고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모레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코모레비라고 하는 게 이제 코 하면 이제 나무란 뜻이고, 모레 하면 이제 넘치다란 뜻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빛이란 뜻이죠. 나무에 넘쳐 흐르는 빛이라는 거,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떤 뜻이냐? 나뭇잎 사이에서 햇빛이 쫙 떨어지는 그때의 눈부심. 그런 것을 이제 코모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나뭇잎 사이에서 빛이 비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감흥도 없었고, 이런 게 뭐 느낌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본어에서 이 단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무를 보았을 때 좀 코모레비가 보이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알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에도 감성이 있구나 라는 이런 문화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일본인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도 뭐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그런 감성들을 외국어에 있던 표현을 빌려와서 그대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외국어에 있는 표현에서부터 내가 배워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많이 배울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제 외국인들과 소통의 길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탄자니아에 있을 때 선생님도 이제 탄자니아 언어를 배우기도 했었지만, 또 거기서 오는 외국인들과도 많이 소통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때 거기서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는, 카우치 이제 쇼파고 서핑 하면 소파를 이렇게 넘는다린다라고 해서 여행자들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그냥 하루 이렇게 공짜로 묵어주는 뭐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선생님 집을 이제 내어주고 여행객들 이제 아무나 와서 자라, 머물러라, 이렇게 방을 내줬죠. 그리고 그때에 오는 여행객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의 여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다양한 여행 이야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공유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문화를 내가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그리고 영어는 기본이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언어를 배워보신다면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어지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인구수가 늘어남으로써 나는 그만큼 지구 어느 곳에 가든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언어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은 탄자니아에 있을 때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파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는 안 통하지만 쌤을 중심으로 이렇게 너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번역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거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또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또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이 또 이제 영어로 소통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어색한 것을 쌤이 또 이제 옆에서 이제 사사사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이쪽 언어와 이쪽 언어가 다 능통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많은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일본인 앞에서 젓가락을 밥 위에 꽂는다거나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이런 것처럼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문화를 알려면 언어를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국어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한국어도 했는데 다른 언어가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 도전을 하는데 이건 한국어보다는 어렵진 않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도전해 보니까 훨씬 더 쉬운 마음가짐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타고났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면 다른 언어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도전해 보세요. 한국어만큼 어려운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에는 노란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노랗다, 누렇다, 놀이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다 느낌도 다르고 이제 느끼는 감정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옐로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만큼 그만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수준이 높은데 다른 나라 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 잠자던 두뇌와 그리고 잠자던 혀를 일깨워줍니다. 무슨 말이냐? 새로운 언어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뇌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만큼 언어 영역에서의 부분을 훨씬 더 깨우치는 만큼 내 뇌도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느끼는 감성도 좀 충분히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아마 이제 지금 5개국어에 도전을 하지만 다음에는 뭐 6개국, 7개국어 이렇게 좀 더 도전을 하지 않을까. 뭐 나이가 지금 뭐 50, 60, 70이 들더라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계속 멈추지 않고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전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좀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두뇌랑 도전 정신을 좀 일깨워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국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일본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보라고 이렇게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적어진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배운다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접하면서 한국어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언어를 배우신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도 다양한 공부를 할 겸 이렇게 새롭게 언어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담아서 영상으로 이제 보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식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뭐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셔야 여러분들도 좀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선생님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공부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공부하는 모습 많이 남겨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